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저는 흥미진진한 한국어의 세계를 탐험하는 언어탐험가랍니다. 언어의 세계를 탐험한 결과를 탐험기와 탐험담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문해력의 본질인 언어의 세계로 함께 탐험을 떠나볼까요? 여러분은 아마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해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문해력의 기본이 되는 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전에 소통이라는 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트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소와 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통으로 구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막히지 않고 서로 잘 통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 능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은 물론 상대의 생각이나 뜻을 오해 없이 잘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언서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신언서판은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기준입니다. 훌륭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능력의 핵심을 간략하게 추린 말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은 신체, 즉 풍채와 용모를 말합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외모가 잘생기고 예뻐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외적으로 풍기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합니다. 언은 언변입니다. 발음이 똑똑하고 말에 조리가 있고 언변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선은 뭘까요? 선은 글씨체를 말합니다. 글씨체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씨체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글자인 판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논리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신언서판은 당나라 때뿐만 아니라 1000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신언서판의 2번째인 언이 오늘날의 표현을 바꾸면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이렇게 소통 능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인재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소통 능력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능력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몇몇 인재들에게만 요구하는 능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통 능력은 민주시민이 꼭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성숙한 소통이 가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란 국민이 주인인 사회를 말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인이 되는 사회가 바로 민주사회입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이니 그 주인들이 가진 목소리는 똑같이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어지럽게 충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들이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생각을 키워가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성숙한 소통 능력을 갖추어야만 서로 다른 생각이 서로 다른 목소리에 담겨서 서로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이 존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 내가 옳은 만큼 상대도 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상대가 틀린 만큼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민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민주시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도, 또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소통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네, 좀 뜬금이 없다고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주체로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동의하겠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좀 이 말은 낯설다고요? 정말 소통 능력이 행복해지는데도 꼭 필요하다는 말이 조금은 의심스러우시다고요? 정말 그런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하버드대학 성인발달연구소의 소장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입니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하버드대학 성인발달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연구소에서 수행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인원에 대한 가장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연구소는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7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연구 대상자 814명의 삶의 궤적을 관찰하면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크게 세 집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1930년대 후반에 하버드 대학 2학년에 재학했던 남학생 268명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도심 빈민층의 남자 중학생 456명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과 배경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IQ가 높은 여자 중학생 90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연구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대면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실시해가면서 자료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어떤 청년기를 거치고 어떤 중년기를 거치면서 어떤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은 사람들이 가진 혹시 공통점이 없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은 사람들이 보인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매우 희망적입니다. 부, 명예, 학벌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조건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도심 빈민층의 중학교 중퇴자라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맞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연구팀의 주목을 끈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연구팀이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맞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하게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인간관계라면 그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 언어입니다. 태어날 때 맺은 인간관계, 즉 대부분은 가족관계일 텐데요. 이 가족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말로 맺어지게 됩니다. 말이 아닌 것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말은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죠.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것도 말이지만 사실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말이 오가지 않는 인간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말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관계는 바로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말이 하고 싶지만 또 어떤 사람과는 말이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말을 하기 싫은 사람이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또 인간관계에서 말은 두 가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용수철처럼 사람들을 밀고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행복이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즐겁게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관계의 중심에 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에서 자석이 되기도 하고 용수철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말에 대한 고민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관계에서 자석이 되고 있나요? 용수철이 되고 있나요? 내 말이 관계에서 자석이 되고 있는지, 용수철이 되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어야만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행복한 사람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능력이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그러니 행복 지수는 결국 말하기 능력, 즉 소통 능력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재가 되거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소통을 잘해야겠습니다. 그럼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소통의 측면에서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언어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